이번 주 다들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우려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발표가 됐던 미국의 신규 취업 청구권자 수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3주 연속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실업수당이 끝나는 9월 초가 되면 이런 실업률이 떨어지고 실업 청구권자 수가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1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실업률 자체도 5.2% 수준이니까 코로나19 이전의 3.5%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하는 지표인 노동 참여율을 보시면 61.7%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닷컴버블 붕괴가 됐었던 67.2%보다 너무나 낮고요. 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숫자인 63.4%보다 1.7%포인트 낮고 코로나19 시기에 하락분의 절반만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볼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 중국의 인구는 14억 인구입니다. 중국이 4배가 넘습니다. 근데 GDP는 미국이 22조 달러이고요. 중국은 15조 달러니까 미국의 68% 수준입니다. 자, 중국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일으켜야 되고 자국 국민들, 인민들을 충족시키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정반대이죠. 생산성 향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자, 캐시 우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2035년이 되면 14년 뒤에 성장 속도로 지금 계산해 보면 28조가 지금 예상치인데 이는 연간 단위로 2% 이하의 성장률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일어나면 그때 40조에 도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GDP가 매년 4.7%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상보다 2배의 얘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실로 놀랍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설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6.7% GDP가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 곱하기 4를 한 숫자죠. 작년 동기 대비로는 자그마치 12.2%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자, 미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미국의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용 없는 성장, 얼마나 놀라운 발언입니까? 한마디로 현 세대 젊은이들은 코딩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시 우드가 말하고 있는 5대 혁신 산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세 번째는 로봇 산업, 그리고 네 번째가 게놈 시퀀싱 DNA 분석, 다섯 번째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련된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가치주에 대한 투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주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충분히 상존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성장주에 대한 투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관련 ETF들을 보시면은요, IT 업종, AI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을 포함한 ETF는 IYW, RYT,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를 포함한 ETF는 ICLN, QCLN,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게놈 시퀀싱을 포함한 ETF는 IBB, FBT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 투자였습니다.